책의 제목 피해 호소인이 아닙니다. 이제 이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를 듣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충격을 받았는데 좀 그때 당시는 어떠셨고 또 이 원고를 읽으면서도 어떠셨는지 이런 것 좀 궁금하기도 하고. 그렇죠. 2020년 7월에서 8월 사이에 네. 이 단어가 발명이 됐단 말입니다. 네. 근데 이런 단어는 참 상징적인 단어였던 것 같아요. 근데 네, 이런 맞아요. 단어가 나오는 상황이었다는 거죠. 우리가 살고 그렇죠. 있는 세상이. 이 단어를 만들어낸 사람의 음. 면면들이 여성과 인권에 대해서 나름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었던 분들이라는 거죠. 이 말 자체가 갖고 있는 상징성은 여성과 인권의 역사 자체를 헌신해온 또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의 어떤 성과나 업적들을 되게 없애버리는, 그리고 앞으로도 여성과 인권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이시는 분들의 어떤 미래 활동 자체를 되게 약화시키는 그런 낱말이 되어버렸어요. 그때 이 말 들었을 때 제가 되게 화가 났었어요. 그 죽음 자체가 상징적인 어떤 한 인물이었, 박원순 시장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인물이었었고, 편하게 얘기하면 쉴드 치는 그런 세력이 이제 피해 호소인이라는 말을 만들어냈고, 이 좀 진보 잘못된 진영에 거죠. 대한 실망. 네, 그러니까 내로남불이죠. 네, 로남불이죠. 네. 왜 내로남불이냐 하면요,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이 구분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분들이 인간성이 나쁘다, 뭐 개차반이다,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이 있고 자기 사적인 영역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섞어놔 버린 것 같아요. 이런 단어가 나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의 여성 인권의 수준을 보여준다. 이 진영대 여성이 부딪혔을 때는 여성이 뒤로 밀린다는 거죠. 후순위로 밀린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는 그게 가치 전도라고 보는 거죠. 이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이, 그래서 이 진영이라고 하는 게 어떤 고귀한 영역이 아니에요. 그게 우선한다고 생각하는? 사적인 영역이라고 보는 거예요, 저는. 왜냐하면 그 집단의 이익인 거잖아요.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여성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에서도 이분들이 만약에 그 진영에서의 입지가 되게 강하고 탄탄했다면 눈치 보지 않고 이거를 주장을 했을 텐데 자기 목숨이 일단 위험에 처하니까 내던져 버리는 거잖아요. 네네네.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 같아요.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일들을 안 일어나게 하려면 연대의 범위를 좀 광범하게 되게 의식하게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. 그래서 함부로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지 않고 공공의 영역에서 생각하고 사고하고 행동하고 집행하게끔 해야 되는. 결국은 시민사회가 견제를 하고 그렇게 안 했을 때 너네 정말 큰일 날 수 있다. 이런 거를 좀 시그널을 줘야 되는데 약간 좀 아쉽기도 한 거예요. 이런 2차 가해 이런 거에 어떻게 보면 노란한 대중이 또 노란하고 왜 저렇게까지 반응을 할까? 우리 사회가 그래도 건강함을 해왔거든요. 특히나 이제 시민사회 영역에서. 근데 시민사회 영역도 마찬가지예요. 그러니까 제가 이제 김단지 선생님의 이야기, 김지은 선생님의 이야기, 그다음에 그 사건을 대하는 대중들의 태도. 또는 정치권이나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대응, 이런 걸 봤을 때 그래 이들이 눈치를 보고 어떤 태도를 취할 거라고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. 그 고민을 하게 만들어냈던 작은 집단이 시민사회 영역이었어요. 공적인 가치에 입각해서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정치권으로 들어가 버리기 시작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시민사회 영역에 있는 분들이 정치 국회의원이 되고 강요가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. 참여연대에 계신 분들이 많이 정치권에 가시기도 하고 또 청와대도 들어가시기도 하고 이런 게 좀 많았었는데 나의 위치가 바뀌면서 그럼요.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? 서 있는 땅이 달라지니까. 그 시민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가치 기준이 약간 기울어지게 되죠.
기울어지게 되면 말을 못 하게 되는 거죠. 대중은 사실 대중이 이제 시민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. 그게 없는 것 같은 느낌? 그러니까 시민다운 시민이라고 할 만한. 계세요. 그래요? 너무 적어서 안 보이는 네, 것 같아요. 계시는데 공포와 공포가 두려움이 너무 있어요. 크다. 어떤 말을 할 때 탄압에 대한 두려움. 그렇죠. 어떤 분들은 양념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되게 비판, 댓글 이런 것들을 보면 소름 끼칠 정도의 왜 댓글. 그렇게까지 된 거예요, 정말? 특히 댓글이나 인터넷상에서의 이 바이럴 되는 그 양념당한 왜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. 네. 제가 봤을 때는 네. 공적 담론의 영역이 사라졌어요. 그러니까요. 그건 뭐냐면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한 10년 전의 이야기로 하면 지식인들이 네, 되는 거고 네. 요즘 얘기로 하면 인플루언서가 되겠죠. 그러니 인플루언서들이 되게 공적인 언어로 중립이 아니에요. 공적인 언어로 지금 이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. 그런 분들이 없어졌어요. 그런 분들조차 기울었다는 거죠. 이게 요 영역이 없어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선악구도가 만들어져요. 이 선악구도는 너무 사유하기가 사고하기가 편해요. 그러니까 한쪽을 이제 악인으로 만들면 영원히 악인이야. 어떤 현상을 볼 때 그 현상이 갖고 있는 많은 사실과 많은 진실들이 있는데 그걸 그냥 나쁜 놈 뭐 이렇게 해버리면 좀 문제가 되는 사회가 되는 거죠. 그리고 그 문제 자체를 본다기보다는 그냥 저 사람이 내 편인가 네 편인가 이것만 네. 먼저 따지고 그거에 따라서 스탠스가 정해지는? 그럼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되게 사회를 접하기 전의 현상, 태어나서 유아기를 거치고 나서 이제 사회를 거쳐야 되는데 이 사회 속에서 통용되는 방식이 아닌 거예요. 배고프면 밥 먹는 정도? 심하게 너무 얘기하면. 슬프다 진짜. 그 지식인이 없어졌다 진짜 그거 너무 동감하는 네네. 말이고 어른다운 어른이 없을까? 왜 이런 상황에서 왜 정리를 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지? 그 밑에서 그냥 막 물고 뜯고 싸우고 있는데 그걸 가만히 보고 있기만 하고 심지어 뭐 이번 대선의 과정에서도 드러났지만 오히려 그거를 활용하는 적극적으로 선동하고 부추기고 이게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.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워낙 그 디지털 기반 사회가 되면서부터 정보의 흐름이 무작위적으로 드러나거든요.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정보를 이렇게 습득을 받게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정보를 걸러주는 걸 요구를 해요. 대중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걸러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공적 영역인데 요게 지금 상당히 무너져 있다 보니까 무너져 있어요. 필터링 없이 너무 다 들어오고 그래서 저게 잘 통하죠. 그 필터링을 해주는 사람들이 그 자기 이익 방향으로 필터링을 해버리면 선동을 하게 되는 거죠. 네네, 선동.